마이크 켜져 있죠? 마이크가 항상 오신 분들은 김종님 빼고 다 오셨나? 네. 해보겠습니다. 요거 1970년대 생이면서 성별이 여자이고 성이 전씨인 직원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이 앞부분은 웨어 조건절에 쓰는 거예요. 웨어 조건절에 쓰는 거고 뒷부분은 이제 조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낼 수 있는 컬럼을 여기서 찾아서 사업명 EMP 네임, 주인번호 EMP 넘버. 이게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인플로이를 찾아서 데이터 탭을 본 다음에 여기 이름 EMP 네임이고 주인번호는 EMP 넘버다. 또는 커멘트를 봐서 커멘트 EMP 네임이 직원명이고 EMP 넘버가 주민등록번호다 라고 이것을 다른 테이블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응용이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응용인 거지. 다른 테이블 이름이 달라지고 데이터가 달라져도 내가 그 조회를 하거나 데이터 삽입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 이런 순서들을 알고 있어야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명은 저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알죠. EMP 네임, 그쵸? 그 다음에 EMP 넘버. 그다음 부서명이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찾아봐야지. 여기 디파트먼트,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부서명 이렇게 DPT 타이틀이라고 적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직급명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여기 잡이라고 테이블을 보시면은 직급명 이렇게 나타났죠? 잡네임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플로이에다가 대고 했었죠. 우리가 당연스럽게 인플로이에다 대고 했었는데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DPT 타이틀과 잡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고 있는 거죠. 부적합한 18자면은 내가 보통 컬럼 이름을 잘못 쓰거나 컬럼이 없는데 셀렉트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 그쵸? 그래서 이 테이블 DPT 타이틀이 있는 테이블과 조인하고 잡네임 컬럼이 있는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가상의 테이블 만든 다음에 셀렉트가 이제 동작이 되도록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인 디파트먼트 혹은 DPT 코드, 그다음 DPT ID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잡네임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잡한 다음에 잡해서 여기가 이제 조건식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잡코드다. 이게 이름이 똑같을 때, 컬럼명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오류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나던 거에서 결과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민번호가 1970년대생 그리고 성별이 여자 그래서 성이 전씨 그죠? 그러면은 전으로 시작하고 70년대생이면서 성별이 여자 2 또는 4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MP 네임과 EMP 넘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처리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문자 처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었다. 그리고 연산자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웨어 조건절에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된다. 주민번호는 EMP 넘버에 있어. EMP 넘버. 주민번호 EMP 넘버. 근데 이거 그대로 쓰면은 출생 연도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스트링이라고 해서 잘라서 EMP 넘버라고 하는 컬럼을 잘라서 두 개만 보면은 이게 출생 연도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뭐 1900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중요하지 않고 이게 70에서 79 사이면 70년대 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했었죠. 이게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70년대 생으로 나오는 거지. 70년대 생이 나오는데 이것만 조건이 아니라 이면서라고 해서 엔드 조건으로 성별이 여자여야 된대요. 성별을 나타내는 것은 EMP 넘버 컬럼에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EMP 넘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서브스트링 해서 했고 EMP 넘버 그다음 8 그다음 1 이렇게 해서 요게 2 또는 4여야 되는 거죠. 2 또는 4.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성별이 2인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성이 전씨인 사람, 전전인 거 뻔히 알지만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죠?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라이크 연산자, 라이크 검색, 비교 검색 해갖고 전
와일드카드 퍼센트 전 뒤에 없거나 아니면 1개 이상의 문자가 오면 모두 검색을 해주는, 그죠? 패턴 비교로 전지현 데이터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였었어요. 1번 문제.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자가 들어가는, 그러면 성의전 시인 형자가 들어가는 이라고 하면은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EMP name like 뭐 이렇게 퍼센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저 연관성을 갖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외워 조건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사원명 부서명이네. 이제 부서명은 뭐 우리 아까 해봤으니까 4번 EMP ID죠. 4번 사원명은 EMP 네임이고 부서명은 DPT 타이틀이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DPT 타이틀이 없으니까 조인을 해줘야죠. 디파트먼트 DPT 코드 DPT 아이디 이렇게. 근데 조건이 형자가 들어간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EMP 네임이 형자가 들어가야죠. 형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성이 형일 수도 있고, 그죠? 성이 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에 형으로 끝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운데 형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자가 들어갔을 때 뒤로 형씨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면은 이제 형자로 끝나는 사람이 되고, 양 옆으로 하면은 가운데 형인 사람들을 다 찾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찾아서 형자가 들어가는 직원들만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해외 영업부. 그래서 요건 형자가 들어가는 직원들의 4번 사원명 부서명.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오죠. 요 앞에 부분은 조건인 거고, 그쵸? 뒤에 부분은 조인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패턴이 조금 보여요. 패턴이.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해외 영업부에 근무하는 사원. 이 해외 영업부라고 하는 것을 이 조건을 쓰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 영업부가 데이터가 해외 영업부가 1부, 2부, 3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해외 영업부라고 검색하면 안 돼. 해외 영업부라고 그냥 검색하면 안 되고, 해외 영업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 해외 영업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서명을 가진 사람들의 조건을 조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해. 해석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건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이제 그게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해외 영업부로 적은 다음에 왜 안 나오지라고 하는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아, 해외 영업부는 해외 영업 1부, 2부, 3부가 돼 있으니까 해외 영업 해갖고 퍼센트로 해서 라이크 검색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조건은 이제 나중에 따져보고, 뒤에 보면은 select EMP name, 그죠? 그 다음에 직급명, 잡네임, 부서 코드, DPT 코드, 그 다음 부서명, DPT 타이틀. 아, 이거 너무 지겨운데, 그쵸? 너무 지겨운데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파트먼트는 DPT 코드, DPT ID 이렇게 해갖고 잘 나오면, 잡네임을 왜 적었지 내가? 직급명, 아, 잡네임이 있었구나. 그래서 조인 해가서 조인해서 잡한 다음에 유진자 코드 썼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잘 나왔었는데, 여기서 해외 영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만 이렇게 셀렉트 했어도 해외 영업으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외워 조건절에다가 내가 DPT 타이틀 값을 검색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해외 영업 이렇게 쓰면 안 나오는 거. 1부 하면은 1부 사람이 나오고, 2부 하면 2부 사람만 나오니까 두 개 다 하기 위해서는 라이크 검색, 패턴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이크 검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포인트를 받은 직원들의 사업명, 보너스 포인트, 부서명, 근무지역명 이걸 조회해요. 그럼 보너스 포인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보너스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겠네, 그렇죠? 보너스 포인트가 있는 사람. 보너스 포인트가 없으면 널일 거고 보너스 포인트가 있으면 널이 아닐 거니까 널이 아닌 조건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외화 조건에. 그리고 근무 지역명을 조회하는 건 이미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 조인 밑에서 요거 이제 조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봤죠. 그럼 여기는 지역명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지역명이 나왔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한번 해보면 4번을 해보면 셀렉트 EMP 메뉴 그죠? 보너스 부서명 타이틀이죠. 근무지역명이면 로컬 네임 근무지역명은 로컬 네임이죠.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조인해야 돼요. 디파트먼트 다중 조인인데 이 조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인플로이랑 디파트먼트 조인하고 디파트먼트랑 이 로컬 코드를 가지고 로컬 네임을 가져올 수 있는 로케이션 필드, 로케이션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on dpt 로케이션 디파트먼트에 가지고 있는 건 id죠. 네,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로컬 코드 그렇죠? 네, 이렇게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원래 조인을 할 때 인원 조인을 하면은 이게 그 결과가 누락이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레프트 아우트를 써야 돼요. 레프트 아우트. 나머지 것들도 다 레프트 아우트 써줘야 돼요. 나머지 것들도 레프트 아우트. 그래야지 지금 보시면은 결과값이 21개잖아요. 레프트 아우터를 넣으면은 결과값이 달라져요. 레프트 아우터. 자, 레프트 아우터를 결과값이 달라지죠. 23개 나옵니다. 레프트 아우트를 쓰고 그 다음 보너스가 있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 즉 널이 아닌 사람들만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기억 안 나면 자연스럽게 보너스가 널이 아닌 사람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된다 말이죠. 근데 이럴 수는 없다. 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연산자가 있다. 그 연산자는 is not null이라고 하는 아주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웨어 조건절에 부서 코드가 D2인 거면 훨씬 더 쉬워요. 그 전에 있는 조건보다. 어떤 연산자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조건식이잖아요. 셀렉트 이렇게 해서 네임, 그 다음에 직분명, 잡, 부서명, dpt 타이틀, 근무 지역은 로컬 네임이죠. 하는데 레프트 아웃 조인 잡 유진 잡 코드 그 다음에 지금 부서명 디파트먼트 원 dpt 코드 그 다음 dpt id 이렇게 그 다음에 레프트 아웃 조인 이렇게 해서 로케이션 위에 있었던 거죠. 로케이션 아이디 로컬 코드 온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외화 조건절 써주면 되잖아요. 외화 조건절. 외화 조건절에서 부속 코드가 D2인 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외화 한 다음에 DPT 코드. 그렇죠? DPT 코드. D2. 문제 낼 게 없다. 그 다음에 6번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6번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쿼리문만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조건대로 한번 이건 쿼리문을 짜보는 거거든요. 짜보는 거. 급여 등급 테이블에 최대 급여보다 많이 받는 직원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조건인 거예요. 많이 받는 직원들. 그 다음에 사원명, 직급명, 급여, 연봉을 줘야 해요. 사원 테이블과 급여 등급 테이블을 셀 레벨 칼럼 기준으로 조인을 하래요. 조인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이제 지침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은 사원명, 직급명, 그죠? 직급명, 그 다음에 연봉, 셀러리죠, 셀러리. 12 하겠습니다. 인플로이에서 조회가 될 것 같았지만 잡네임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조인 작업한 다음에 요거 오랜만에 별칭 한번 써볼까? J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별칭 써서 쓰는 거를 좋아해요. 별칭 써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J.잡고 유징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 테이블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별칭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셀 그레이드, 셀 언더바 그레이드. 그래서 요거 이제 셀 그레이드는 S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on 해갖고 2가 가지고 있는 셀 레벨과 셀 레벨 컬럼 기준으로 조인을 하라고 했었으니까 S가 가지고 있는 셀 레벨과 조인을 해보면 결과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결과, 이 셀러리 곱하기 12 이 결과를 출력을 한 건데, 근데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최대 급여, 즉 한 달 급여보다 많이 받는 사람. 우리 셀그레이드 테이블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최대 급여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셀러리보다 이 맥스 셀보다 현재 셀러리가 더 큰 사람을 조회를 해보라는 소리예요. 조회를 해보라. 그러면 외화 조건절에 어떻게 써야 돼요? 현재의 급여가 맥스라고 하는 맥스 셀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보다 큰 게 있느냐? 아직 없다. 없어요.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으면 됐거든요. 만약 이걸 민으로 하면요, 최소 급여보다 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최소 급여보다 큰 사람인 건데 최소 급여만큼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레프트 아웃 조인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죠? 이제 한 3명 정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아웃 조인으로 검색해보면 3명 정도는 못 받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구사항의 문제 요구사항은 맥스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맥스셀보다 큰 사람이 있느냐? 똑같은 사람 있나? 똑같은 사람? 이상인 사람? 또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없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데이터 없음. 이렇게 적으셨으면 요구사항대로 잘 적으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근무하는, 그죠?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얘가 외화 조건절을 써줘야 되는 거고, 이건 사업명, 부설명, 지역명, 국가명은 그냥 조인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결과다. 이제 감이 오죠. 감이 옵니다. 그래서 EMP 네임, 그렇죠? 사업명, EMP 네임, 부서명, BPT 타이틀, 그 다음에 지역명, 로컬 네임, 그 다음에 네임
네이셔널 네임이라고 해서 국가명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야 되겠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해서 디파트먼트 on dpt code dpt id. 그다음 레프트 아우터 조인 로케이션 on 로케이션 id 했잖아요. 위에서 로케이션 id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로케이션 코드 로컬 코드 이렇게. 네. 그다음 레프트 아우터 조인해서 네이션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별칭이 없으니까 우선 유징으로 할게요. 별칭을 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면은 나와버리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 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네이셔널 네임이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써도 되는데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써도 되죠. 한국 일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여기 KO하고 JP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해당 코드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조인을 하면은 행과 행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가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로이와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와 그 다음에 로케이션과 그 다음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컬럼들이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코드로도 그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웨어해서 네이셔널 코드도 쓸 수 있다. 네이셔널 코드. 검색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게 이게 한글을 깨질 수가 있어갖고요. 영어로 검색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웬만하면 한글로 주고받지 않고 영어로 주고받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보내는 거는 지양하죠. 그래서 영문으로 보내거나 영문으로 검색하는 게 더 낫다. 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다 됐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8번 보너스 포인트가 없는 거 요거는 뭐 is null 요거 있죠. 요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보너스 포인트가 없는 직원들 조건. 여기 이제 직급이 차장 여기 조건인 거죠. 차장과 사원 보너스 포인트가 없는 직원들 중에서 직급이 차장과 사원인 직원들 요거를 이용해라. 다른 거 쓰지 말고 join과 in 배웠던 걸 이용해서 조회를 해봐라 라고 하셨던 거죠. 바로 해볼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select eap name 그 다음에 직급명 job name 그죠? 그 다음에 급여 salary employee 테이블에서 없으니까 잡 여기서 이제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별칭 줘볼게요. 별칭 줘서 2점 잡코드 J.잡코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은 조인 이게 나오죠. 결과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 조건이 보너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있는 사람들은 is not null이었으니까 보너스가 없는 사람은 is null이겠죠. is null 조회하시면 되고, 그 중에 직급이 차장과 사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 내가 편하게 조회를 하고 싶으면은 잡 네임을 이용해서 차장 또는 사원을 쓰면 되는데 2인 연산자 쓰면 되니까 차장 사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쓰면 될 것 같아요. 장네임을 쓰면 안 돼. 이게 이비스 아닌데? 이게 왜 그렇죠? 틀린 게 없는데? is null and 보너스 is null emp name, 잡 name, salary 등인데? 이거 왜 이랬지? 아까 지우지 못했네요. 네, 이렇게 차장 사원 할 수 있고, 그 다음 차장 사원이 무슨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코드로도 검색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여기다가 따로 언급이 없어갖고 내가 직접 찾아봐야 되잖아요. 차장 사원을 이렇게 찾아봐야 되니까 내비두겠습니다. 내비둬서 차장 사원인 사람들만, 보너스 없는 사람들이 차장 사원인 사람들만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게 8번째 문제고, 이제 9번째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우리 다양한 조인의 종류 중에서 그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면은 이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재직 중인 직원과 퇴사한 직원의 수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걸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셀렉트 ENT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ENT YN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이 블록 테이블에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널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은 널인데, 퇴직한 사람만 이 데이터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나눌 수가 있다고. 그룹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퇴직자와 재직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 어떤 걸로? ENT-YN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면은 select count였으니까 count별 해서 from employe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group by 해서 ENT-YN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ENT-YN 값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재직 중인 직원하고 퇴직한 직원의 수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게 N이면은 재직이고 Y면은 퇴직이도록 우리가 그 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타 함수, 고급 함수에서 배웠었던 디코드를 이용하면 돼. 디코드를 이용하면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있다. 디코드 ENT-YN이 만약에 N이다. 그럼 재직이죠. 재직이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퇴직이다. S로 해서 퇴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직료. 그 다음에 수. 이렇게 하면 이걸 쓸 수가 있대요.